자, 지구촌 뉴스 소식입니다. 이주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해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먼저 올림픽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드디어 우리 선수단이 이번 대회 첫 메달을 따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1500m에서 김민석 선수가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1분 44초 24를 기록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김민석 선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남자 1500m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메달을 획득했는데요. 두 대회 연속 동메달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그 메달이 아시아 선수 최초입니까? 2018년에 처음으로 획득을 했고요. 이제 두 대회 연속으로 받은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김민석 선수.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스노우보드의 이상호 선수는 아쉽게도 그 준결승 진출에 실패를 했어요. 네, 이번 올림픽에서 기대를 모았던 스노보드의 이상호 선수가 알파인 평행대회전 8강전에서 탈락해 아쉽게 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예선을 1위로 통과한 이상호 선수는 16강에서 이탈리아의 다니엘레 바고자를 0.92초 차이로 여유 있게 따돌리고 순항했는데요. 8강전에서 숨막히는 접전 끝에 러시아의 빅 와일드에게 불과 0.01초 차로 지면서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상호는 올 시즌 세계 랭킹 1위에 올라 2회 연속 메달이 기대됐는데요. 아쉽게도 8강전을 끝으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쇼트의 그 차준환 선수, 차준환 선수도 이제 어제 되게 또 멋진 모습을 보여줬죠. 네, 피겨 간판 차준환 선수는 한국 남자 피겨 스케이팅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어제 열린 쇼트 프로그램에서 실수 없는 완벽한 연기를 펼치며 자신의 역대 최고점인 99.52를 획득해 4위에 나섰는데요. 이로써 내일 열리는 프리스케이팅에서 톱10 진입은 물론 메달도 노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또 어떤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쇼트트랙 남자 1500m 8강전에 황대헌, 이준서 선수가 다시 한번 메달에 도전하는데요. 1000m 준준결승 경기에서 부상을 입었던 박장현 선수의 출전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박장혁 선수는 열한 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았지만 남은 경기에 출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단 훈련에는 회복했다고 알려졌는데 부상 정도를 점검한 뒤 오늘 출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박장혁 선수의 출전이 어려워지면 개인전 출전 후순위인 곽윤기 선수가 대신 1500m 경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그리고 쇼트트랙 여자부 1000m 예선, 3000m 계주 준결승이 기다리고 있고요. 스노보드 예선과 루지 경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좋은 경기, 그리고 공정한 결과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네. 자, 그나저나 이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전에서 우리 선수들 어이없는 판정으로 실격 처리가 됐었는데 이에 대해서 국제빙상경기연맹에서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네, 우리 선수단 대표팀이 이의 제기를 신청했지만 국제빙상경기연맹은 판정 관련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연맹 규정에 근거해 심판이 해당 경기 관련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경기규칙 위반에 따른 실격 여부 관련 심판 판정에는 항의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판정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할 예정이고요. IOC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항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간사는 판정이 잇따르자 해외 언론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편파 판정에 피해를 입은 헝가리도 금메달을 놓친 남자 1000m 결승 결과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홈팀 중국의 유리한 편파 판정 논란은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아니고 중국체전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편파 판정에 대해서 좀 말이 많고요. 그나저나 이번 올림픽이 또 여러모로 말이 또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뭡니까 이거 환경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설상 종목 경기장들이 동계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100% 인공눈으로 조성됐습니다. 그런데 인공눈 제설에 들이는 물과 전력 소비가 상당해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높은 기온과 적은 강수량에도 대량의 인공눈을 만들 수 있는 신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제설 신기술은 에너지 소모가 커서 전력이 많이 필요한 데다가 자연자원 소모량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는 인공눈을 만들기 위해 1억 8천 리터가 넘는 물이 소모될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이는 약 1억 명이 하루에 마시는 식수량과 맞먹는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장 인근 지역은 중국에서도 담수량이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올림픽 이후 물 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외신들은 전망했습니다. 개막식에서 작은 성화를 선보이며 이른바 친환경 올림픽을 강조했는데요. 실상은 그와는 정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아까 그 쇼트트랙 관련해서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었는데 개인적으로 네. 이번에는 이제 중국의 편파 판정이 상당히 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은 네. 매번 쇼트트랙은 경기할 때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이게 되게 이게 아주 작은 경기장을 빨리빨리 그 여러 선수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네. 이러다가 나중에 쇼트트랙이라는 종목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왜냐하면 너무 말이 많으니까 뭐 할 때마다 경기할 때마다 억울한 선수들이 자꾸 나오고 또 뭡니까 결과가 또 나중에 또 뒤집어지는 경우도 많고 이러면은 이거 누가 이 종목을 계속 이끌어갑니까? 자 다음 소식 다음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린 거리두기가 이제는 온라인까지 확대됐습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이 가상세계 체험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에 거리두기 기본 설정을 추가한 건데요. 이유는 3차원 가상세계의 문제점으로 부상한 온라인 성희롱 등 아바타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메타는 호라이즌 월드와 호라이즌 베뉴 두 앱을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가상세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아바타 주위에 개인 경계선이라는 공간을 부여하고요. 각 아바타끼리 4비트 1.2m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A 아바타가 B 아바타에 접근하더라도 B 아바타의 개인 경계선 내로는 진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아니 그 온라인상에서도 뭡니까? 온라인에서도 성희롱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월 한 사용자가 낯선 사람의 아바타가 자신의 아바타에게 다가와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한 것에 대해서 메타 측에 신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폭력을 감시하는 비영리 단체 디지털 혐오 대응센터에 따르면 이 단체 연구원들이 작년 12월 메타의 가상세계 앱에 11시간 30분 동안 접속한 결과 성희롱과 학대 등 100여 건의 앱 정책 위반 사례가 확인됐는데요. 약 7번에 한 번꼴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는 겁니다. CNN 방송은 메타가 가상 공간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성적 괴롭힘과 폭력을 막기 위해 이번 조치를 도입했다고 전했는데요. 메타는 아바타 간 거리두기가 정착된 후에는 사용자 스스로 개인 경계선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요즘에 그 메타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이었죠 회사가. 네. 이 회사 그 주가가 너무 또 떨어졌다는 얘기를 며칠 전에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여하튼 이 페이스북이라는 용어가 우리한테 익숙하다 보니까 회사명이 메타로 바뀌었어도 좀 어색합니다. 예. 네. 메타라고 하기가 좀 어색해서 그냥 페이스북이라고 하고 싶은데.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구촌 뉴스 이주화 리포터였습니다.